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뉴스에선 누군가의 절망을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우리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면을 넘깁니다. 고통은 너무 자주 반복되고 감정은 피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통계가 됩니다. 사람들은 수치가 클수록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팔린 수가 많고 조회수가 높을수록 열광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역설적이게도 그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아래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구체적이고 작은 숫자일수록 참가자들의 공감 수치는 높았으며 반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감정적 무감각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결과 A, B 두 그룹의 기부 금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감정적 무감각 현상이란 특정 자극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점차적으로 상실하거나 둔화시키는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것은 수치가 커질수록 오히려 감정적 무감각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피해 규모나 통계 수치가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정서적 반응은 점점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In 1994, I carefully watched the news of the genocide taking place in Rwanda. I was shocked by the indifference of my fellow Americans to what was going on in Rwanda, and I was angered by the refusal of the American government and other governments to intervene to stop the bloodshed. My colleagues and I began to study why it is that people who care so much about helping individuals in distress, if they can, care so little about stopping genocide and mass atrocities. What we found after a number of years of research was very disturbing. I can summarize it in one sentence. The more who die, the less we care. I'll say it again. The more who die, the less we care. It's a terrible thing to think about for a civilized society. 절망이 일정 수를 넘어서면 그것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되며 그것은 곧 확률적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일 때는 그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지만 그 규모가 커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결국 감정을 차단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실험 결과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현재까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로 반응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와 지원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마다 폭격으로 무너진 도시, 피난민의 행렬, 희생된 민간인의 이야기가 실렸고 수많은 개인과 정부, 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피해 수치가 수백만, 수천만으로 늘어날수록 그 소식은 점차 일상의 배경음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피난민의 눈물에 마음을 움직였던 사회는 수천만의 수치 앞에서는 감정을 닫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감정에 둔감하는 한국에서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 3월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 규모의 대형 산불을 겪었습니다. 강원, 충북, 충남 등 전국 5개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총 10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으며 31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기록적인 재난으로 규정했고 뉴스 화면 속에는 화마를 피해 산속을 달아나는 주민들과 전소된 주택, 검게 타버린 마을이 하루 종일 반복 송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산불은 그 피해 규모에 비해 대중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시간이 지나자 재난 뉴스는 SNS와 포털 메인에서 사라졌고 기부와 자원봉사도 과거만큼의 속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백만의 고통은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된 통계로 전락하고 통계로 환원된 비극은 더 이상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일상의 배경소음으로 퇴색됩니다. 인간의 감정과 공감 능력은 본래 작고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눈앞에 한 사람, 들려오는 한 목소리에는 깊이 반응하면서도 수천, 수만 명의 고통 앞에선 도리어 무력해지고 감정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는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과잉 정보 속에서 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의 뇌가 가진 자기 방어입니다. 뇌는 점점 커지는 고통의 총량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크기를 축소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정보가 많아질수록 위험이 반복될수록 자신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수록 그 의미와 감정들을 자동적으로 축소시킵니다. 인간의 공감은 무한하지 않으며 우리는 거대한 숫자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허나 그 한계 안에서도 결국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통계가 아닌 맥락을 가진 한 단위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길을 따라갈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우리는 더 적은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숫자와 통계로 가려지지 않은 어딘가에선 현실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고통을 겪기 시작하고 그 숫자는 끊임없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데이터로만 소비되는 왜곡된 감정 지형 속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무관심은 무감각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